안녕하세요. 호티호티호치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지금 제 몸에 달려있는 니콘 28135 F4 PZ 렌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니콘이 레드를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니콘 마운트 레드 코모도가 또 나오고 동영상에 관련된 시네마 렌즈가 나오면서 앞으로 영상적으로 니콘 바디와 렌즈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렌즈 하나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영상과 사진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이 파리 배경으로 테스트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외형과 스펙 알려드리고 AF나 색수차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Un premier rayon de soleil illumine les quais de Seine. Une pause. 니콘 28135 F4 PZ 렌즈는 광각과 망원을 하나의 렌즈로 커버하고 전동 줌까지 이용하면서 푸시인이나 트랜지션 등등의 기법까지 곁들여 촬영할 수 있는 파워 줌 렌즈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매트 박스를 포함하고 있고 95mm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로우 포커스 대응이 가능한 넓은 초점링, 줌링, 커스텀링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요. 커스텀 버튼과 줌인, 줌아웃이 위치하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서포터와 함께 세로 잠금 버튼, 뒷라인에는 금색 띠와 함께 AF, MF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mm에서 50mm까지는 초점 거리가 약 34cm로 클로즈업 촬영도 가능하고요. 8K 해상도를 커버할 수 있는 광학 설계로 크롭 편집이나 8K 촬영에도 문제없이 대응됩니다. 설명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동 파워줌, 화각별, 선예도, AF 등등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에서 AF를 볼 때는 렌즈 의존도가 100%가 아니라 또 바디와의 조합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Z8에 물려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AF 인식은 좋더라고요. 렌즈 특성상 줌 렌즈에다가 파워 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줌인, 줌아웃을 할 때도 꾸준히 초점이 따라갔었고요. 직접적인 녹화 테스트는 못했지만 결과물에서도 새, 동물 구간에서 문제없이 추적을 잘 했습니다.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잡고자 하는 피사체를 잘 따라갔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이번 리뷰할 때 MF 사용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결과물 보시면서도 AF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AF가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도 물론이지만 AF 기술들이 전부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렌즈 또한 AF적인 부분에서는 따로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팝포컬 기능인데요. 공식적으로 이 렌즈는 팝포컬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여느 시네마 렌즈처럼 팝포컬 기능처럼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 135mm 망원에서 초점을 MF로 맞춘 다음에 와이드로 빠지면 전 구간 초점이 맞는 걸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시네마 줌 렌즈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와이드에서 MF를 맞춘 후 망원으로 가면 일부 틀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팝포컬 기능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망원에서 MF로 초점을 맞춘 후에 줌인, 줌아웃을 활용해서 영상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팝포컬 기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줌인, 줌아웃이 되는 구간에 AF를 활성화를 해도 그 구간에 초점이 틀어지거나 엇나감 없이 깔끔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AF를 잡기 애매한 상황, 예를 들어 사람이 많거나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만 MF를 활용하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AF를 활성화를 해도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니콘 28135 파워줌 F4 PZ 렌즈는 영상만을 위한 렌즈입니다. 지금 제가 해외에 나와서 영상보다는 사진을 조금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은 찍은 것들을 모아 노래와 효과와 함께 만들어지는 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정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용 렌즈이긴 하지만 사진 겸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화각이 28mm에서 135mm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파리에 와가지고 렌즈를 한 번도 교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 렌즈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뭔가 건축물을 왜곡해서 찍을 때 완전한 광각이 아쉬울 때가 가끔은 있다만, 그럴 때 렌즈를 계속 바꾸다 보면 가방을 내려줘야 되고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적당한 광각과 망원까지 커버를 하게 되고 고해상도 줌이라든지 풀프레임 모드에서 크롬 모드를 이용을 하면 더욱더 망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용 렌즈는 맞지만 사진과 겸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괜찮다. 물론 그렇게 봤을 때 크기나 무게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혼자 와서 스텝 없이 1인 촬영에 사진과 영상, 렌즈 교환 없이 제가 찍고 싶었던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찍었다 보니까 크기나 부피 부분들을 살짝만 내려놓는다면 올라운더 렌즈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조리개별 선예도는 어떨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야 어떤 화각과 어떤 조리기로 찍었을 때 가장 좋은지 알게 될 테니까요. 우선 28mm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부는 F11까지 전 구간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촬영했다면 주변부가 어느 정도 소프트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건물을 촬영했기 때문에 주변부도 마찬가지 F11까지는 선명하고 F16부터 조금 소프트해지고요. F22는 확실히 소프트해지는 모습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테스트판으로 보면 렌즈 선예도는 F8에서 11까지가 최상이다 이런 말도 이젠 없습니다. F4부터 매우 선명하고요. F14에서 16 구간은 살짝 소프트해지긴 한다만 이렇게 확대를 안 하면 모르는 수준입니다. F22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전 구간 날카롭게 표현된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mm 구간도 마찬가지 거의 동일하게 F4에서 F11까지는 전 구간 선명하게 표현이 되면서 F16에서 일부 소프트해지고요. F22에서 더욱더 소프트해지는데 28mm보다 더 소프트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크기로 찍으려면 피사체와의 거리를 점점 띄어가면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85mm로 넘어가서도 일반적인 촬영 환경으로 보면 솔직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니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F4에서 11, 14까지는 매우 선명하고요. 제가 테스트판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본 이유는 이런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전 구간이 깨끗해서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전 테스트와 동일하게 F16에서 22 구간을 제외하고는 85mm에서도 다 선명합니다. 최대 망원인 135mm를 보면 일반적인 촬영에서도 F22는 확연히 소프트한 게 보이지만 나머지는 매우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판으로 보면 28, 35, 85, 135 전부 F4에서 11까지는 선명하다. 보통 인물에선 F4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선예도 걱정 없이 찍으면 될 것 같고요. 화각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결과물은 날카로웠습니다. 자, 그럼 조리개별 선예도에서 평균을 내보면 F16부터 조금 소프트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화각별로 따져봤을 때는 어느 구간이 가장 선명할지 봤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28mm, 35mm, 50mm, 85mm, 100mm, 135mm 이렇게 뒤로 점점 떨어지면서 화각은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테스트를 했고요. 촬영 세팅은 다 동일하게 F14로 촬영을 했습니다. 조리개별 선예도 결과물을 알았다면 그냥 F5.6에서도 선명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영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도 화각별로 어느 구간이 안 좋다라는 것을 조금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니콘 ZF를 찍어가면서 글자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진 촬영이었고요. 촬영 세팅은 모두 동일하고 거리만 떨어진 결과물. 여러분 혹시 차이를 알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확대를 해도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판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28mm가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비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135mm로 갈수록 대비가 낮아지긴 하지만 선예도 부분만 들여다보면 거의 동일한
제품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약간의 보정으로 대비를 더 줘서 각자의 노출을 비슷하게 맞춰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디테일 부분에서는 28mm나 85mm나 135mm나 화각에 따른 선회도도 매우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화각 신경 쓸 것 없이 조리개도 f4에서 11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촬영하면 되고 단순히 심도 표현에 따른 f값을 결정하면 되고요. 대부분 디테일을 표현해야 되는 사진에서는 화각과 조리개를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촬영을 해도 되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는 너무 날카롭게 표현되는 것이 이질감이 있다면 조금 소프트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소프트한 렌즈를 선명하게 하면 억지가 보이겠지만 이미 선명한 결과물을 소프트하게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리개별, 화각별 선회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 자체에 보면 중앙에 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TW에도 줌 아웃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확대 축소로 쓰이는 곳에도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줌 속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일 때는 빠르게 그리고 촬영 중일 때는 느리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조금 빠르게 한다 라고 봤을 땐 여기엔 빠르게 설정을 하고요. 느리게 줌 아웃을 할 때도 있다 라고 할 때는 이쪽 라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느리게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속도가 또 어떤지 궁금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빛갈림 테스트는 화각별로 진행해봤을 때 조리개를 점점 조여가면서 촬영을 했을 때 f11에서 확실히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f16, f22에서 가장 진하고 예쁘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mm도 마찬가지 28mm와 동일하게 f11에서 빛갈림이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50mm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f11에서 f16, f22 순으로 갈라지지만 점점 망원 구간으로 갈수록 광각단에 비해서 빛갈림의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고요. 85mm와 같은 망원 구간으로 갔을 때는 f11에서는 기존보다는 덜했고요. f16부터 도드라지게 빛갈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광각단이랑은 확실히 비교가 될 정도로 소프트해지고요. 135mm에서는 쭉 나아가 f22까지 가야지 광각단에서의 f8에서 11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프트해졌습니다. 내가 영상에서도 사진에서도 빛갈림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싶다면 최소 f11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망원보다는 광각에서 조금 더 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존 조리개별 선회도에서도 봤듯이 f22에서는 선회도가 좀 소프트해지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f14에서 16 수준에서 잘 맞춰서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수차의 경우에는 가장 밝은 조리개 f4.0에서도 억제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렌즈가 f1점대나 2점대가 아닌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 다른 렌즈의 경우 f4에서도 색수차가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f4.0에서 확대를 했을 때도 미세하게 보이는 수준이니까 색수차 부분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억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방적도 렌즈 전 구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비가 오는 환경에 약 10분 정도 비를 맞으며 테스트를 했던 환경에서도 따로 문제가 없었고요. 또 호주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도 한 2-3시간 정도 촬영하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할 때도 주변부만 닦아주면 될 정도로 안쪽으로 먼지가 파고드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렌즈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촬영을 파워 줌을 이용하여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링이 압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 다음 압이 무거운 것이 제일 앞에 있는 MF 링이고요. 줌 링이 압이 가장 가벼워요. 링 3개가 압이 다 다른 느낌이고요. 줌 링이 가장 가볍긴 한데 압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링 3개의 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프랑스에 올 때 여기에 이 받침대라고 하나요? 이거를 빼두고 왔습니다. 안에 4분의 1인치 나사가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받침대를 물론 이용을 할 때는 장비를 조금 더 덕지덕지 달았을 때는 사용을 할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디와 렌즈만 사용을 할 때는 받침대를 빼버리고 여기에 삼각대를 마운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삼각대를 마운트할 때나 짐벌을 올릴 때나 무게 밸런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 중심에 이어 렌즈 기본 크기가 있다 보니까 짐벌에 올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RS4 프로 기준으로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삼각대 마운트를 제외하면 편하게 올라가고요.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앞쪽에 100g 무게추를 하나 달아주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코가 나오는 줌 렌즈의 경우에 짐벌 사용 시 무게 밸런스가 가장 까다로운데요. 28135는 무게 중심 이동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밸런스를 잡고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28mm에서 50mm까지 이동을 해도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요. 심지어 약 115mm까지 줌을 했을 때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135mm로 갔을 때는 살짝 뒤로 눕는 수준인데 이 정도는 사실 전원을 넣어도 밸런스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짐벌에 올려 활용하고 그 안에서 광각과 망원까지 무게 밸런스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렌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Drinking at the bottle, not thinking about tomorrow. Don't worry, that's a motto. So we keep moving along. Dropping down a Cabo in a sunburned Eldorado. Don't worry, that's a motto. So we keep moving along. F4에서도 보케는 꽤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82fp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사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보케 잘림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광각에서는 조리개가 더 밝더라도 심도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135mm까지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케 테스트를 작정하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영상에서도 사진에서도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F4 렌즈를 이용하면 심도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크롭의 F4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진에서는 이런 부드러움, 영상에서는 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보케는 좋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영상용 렌즈라고 하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포커스 브리딩입니다. 아무리 AF가 좋다 하더라도 MF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점 호흡이 일어날 때 화각이 울렁이게 되면 별로일 수 있겠지만 보급 라인의 포커스 브리딩이 심한 렌즈는 진짜 심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억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움직이면서 초점을 이동하거나 AF를 활성화해서 찍더라도 파워줌을 이용을 하면서 초점이 움직일 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렌즈의 최대 망원이 135mm지만 고해상도 줌을 이용하면 최대 270mm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8K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4K에서 고해상도 줌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초점 영역은 자동으로 고정이 되고요. 아니 4K에서만 고해상도 줌이 되는 거라면 8K로 찍어서 크롭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줌 레버를 이용해서 270mm까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8K 135mm로 찍은 것 그리고 4K 고해상도 줌을 이용해서 170mm로 찍어서요 8K 해상도를 그대로 크롭을 했을 때 선예도 측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줌을 이용하더라도 화질 손상이 없고 단순 센서의 화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파워줌을 더 긴 레인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35mm까지 줌을 하면 이런 느낌이지만 고해상도 줌을 이용하면 더 길게 뽑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프랑스랑 호주에서 ZA가 니콘 28135 렌즈를 가지고 리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각대가 28mm에서 135mm잖아요. 근데 얘는 파워 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확대를 하면 되지 않느냐, 8K 해상도가 있으니까 8K에서 땡겨 쓰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얘는 8K가 되긴 하겠지만 50mm에서 내가 편집해서 확대를 하는 거랑 애초부터 135mm로 찍는 거랑은 질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찐으로 다양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렌즈이고요. 사용하면서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여행 환경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빠르게 날아가는 새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 일반적인 전동줌이 안 되는 렌즈들은 빡빡 돌려가면서 빠르게 세팅이 가능하지만 전동줌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돌리는 속도랑은 조금은 못 따라오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피가 조금은 큽니다. 제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렌즈 하나가 만능이다, 여러 개를 찍을 수 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찍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짐벌에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다니다 보면 피로감은 느낄 수 있다. 제가 프랑스에서 스트랩을 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사용하다 보니까 스트랩이 있는 걸 좀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힐드로 다녔는데 한 몇 시간이 넘으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퀵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달고 다니면 문제는 없겠지만 얘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딱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쉬움이었고요. 그거 말고는 내가 굉장히 초광각으로 뭐 건축물을 거대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28mm다 보니까 아주 살짝의 아쉬움은 있긴 있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촬영을 할 수 있었고 8K를 이용해서 크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해상도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135mm에서 270mm까지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물론이고 영상에서도 물론이고 1인이 많은 스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인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한 렌즈였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항상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 이렇게 막 줌인, 줌아웃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상업 환경에서 넓은 화각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해외를 갈 때 항상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렌즈를 다양하게 들고 간 경험이 많습니다. 한 렌즈만 가지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사실 얘가 조금 무거운 것보다 여행지에서 이거 내려가지고 렌즈 꺼낸 다음에 교체하고 다시 이 렌즈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과 장점 같은 것들은 제가 테스트에서 다 보여드렸으니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니콘에서 제가 두 나라를 돌 동안 리뷰를 할 수 있게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득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렌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해외를 나올 때 니콘 쿨픽스랑 ZF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니콘의 슬기로운 카메라 리뷰는 쿨픽스와 ZF 포함해서 조금 더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상 우티쇼트의 우티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But she lost the grip on the hands of time. But it was good, good, good. All the good times and the bad, the best times I ever had. The choice between happy and sad, all the good times and the bad, bad, bad. Caught up in the moment we tied the knot. It was good, good, good. Well, she stuck like a donut in the bottom of my gut, and it was good, good, good. Half a dozen years it was heavenly bliss, and it was good, good, good. But I passed on her tears and a poison